안녕하세요. 이번에는 AI 두 번째 시간으로 비헤이비어 트리하고 블랙보드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이번 시간에 할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 저번과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다면 저번에는 퍼셉션 인지만 사용했는데 이번엔 비헤이비어 트리와 블랙보드를 사용해서 좀 더 체계적인 A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시야 안에 있으면 캐릭터를 찾고 시야를 떨어지면 랜덤하게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보이고요. 예, 비헤이비어 트리라는 그런 프로세서와 기억 장치인 블랙보드를 사용해서 체계적인 AI를 만들어 볼 텐데요. 예, 데코레이터와 태스크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익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랜덤 무브 태스크란 걸 만들 텐데요. 여기서 BTT라고 치시면 블랙보드 베이스 마이 BT 태스크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랜덤 무브로 이름을 고치시고요. 네, BT 태스크 처음에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오류가 뜨는데요. 그냥 일단은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네, 필요한 그 헤더 파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일단은 생성자를 만들 텐데요. F 오브젝트 이니셜라이저 사용 역시 하고요. execute task란 걸 사용하는데요. 네. 요거를 가지고 이제 같은 패턴을 계속 앞으로 사용해야 할 텐데 좀 이 패턴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프라이빗을 한번 선언하고요. 거기다 프로퍼티로 에디트 애니웨어 블루프린트 리드 라이트 하시고요. 카테고리는 서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로 해서 allow private access를 해서 true로 해놓으면 이제 프라이빗이지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쓰는 걸 좀 많이 권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search radius 값을 1500으로 잡아놓고요. 네, 블루프린터블로 해놓고 여기 오류가 있는 헤더 파일을 다시 고쳐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CPP 파일로 가셔서요. 필요한 다시 헤더 파일을 쭉 선언을 하고요. 네, 다시 보니 세 번째 헤더 파일에 슬래시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런 건 수정하시고요. 일단은 behavior tree 이런 그 헤더 파일 부르는 패턴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쭉 보시면 필요한 내용을 대충 그 헤더 파일 네임으로 아실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블랙보드 키를 갖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만든 블랙보드 키라는 걸 갖고 와야 되거든요. 지금은 아직 없기 때문에 아마 오류가 날 텐데 좀 이따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을 제가 좀 지저분해서 다시 찍는 바람에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저렇게 헤더 파일을 해 놓으시고요. 좀 이따 만들겠습니다. 오토 콘스트로 해서 저기 AI 컨트롤러를 일단 선언을 해 놓으시고요. 또 get AI owner를 갖고 옵니다. 여기 부분을 오너 컴프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참고하고 있는 튜토리얼에 그렇게 돼 있어서 헷갈릴까봐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오토 콘스트로 해서 npc 해서 콘트에 개폰을 하고요. f 벡터 콘스트 오리진은 npc에 get actor location이라는 함수를 하는 거 가져옵니다. 이거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f 내비게이션 내부 로케이션을 ero시라는 변수에 넣고요. 그 다음에 view 내비게이션 시스템 v1으로 하더라고요. v1으로 해서 nevsys라는 한 변수를 선언해 놓고요. 그것은 get current 해서 get world를 해서 불러옵니다. 그래서 get world에 해갖고 내부 메시 시스템을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get
랜덤 포인트 내비게이블 레디어스, 요것을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가져오고, 이게 만약에 그거라면 이제 콘트에서 get 블랙보드 set value as 벡터로 불러오고 나중에 뭐 불값으로 불러오고요. 요게 그 블랙보드에서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좀 이따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ROC F 내비게이션 그렇게 로테이션을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AI는 비헤이비어 트리는 꼭 피니시 레턴 태스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석시드를 이제 반환하는 거고요. 네, 아까 제가 바꿔놓은 걸로 하고 리턴으로 피니시 태스크를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그 빌드를 하면 오류가 뜨는데요. 그게 이제 모듈을 안 불러와서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하시고 다시 컴파일을 해보면 컴파일이 잘 되고요. 네, 이번에는 비헤이비어 트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셀렉터를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셀렉터에서 시퀀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노드가 점점 내려오는 거고요. 네, 여기 시퀀스에다가 아까 만든 이제 태스크를 찾아보시면 네, 이렇게 랜덤 무브가 있고요. 태스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면 또 하나의 태스크로 move to 이제 이동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저번에는 그냥 기능을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이번엔 태스크를 사용해서,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갖고 있는 태스크입니다. 언리얼에서 제공하는. 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 AI 컨트롤러 가셔서요. 조금 수정할 사항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해서 여기까지 있으면 너무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보기 편하게 그냥 하드코딩으로 일단 글씨를 써놓겠습니다. 변수를 빼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해놓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보기 편하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단 지워놓고요. 나중에 이제 뭐 변수를 뺄 수 있겠지만 당장은 보기 편한, 뭐 복잡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헤더 파일로 가셔서 프라이빗 상태에서 지금 AI 컨트롤러입니다. AI 컨트롤에서 at instance 이렇게 쭉 적으시고요. 네, 같은 스타일로 behavior 지금 트리와 behavior 컴포넌트를 선언했고요. 프라이빗을 선언하고 이게 allow private access를 사용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다음에 블랙보드 컴포넌트와 AI sense config site 보는 거에 대해서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setup perception system, 아까 그것을 이제 하나로 좀 보기 편하게 밖으로 변수를 빼려고 합니다. 이제 요 상태를 저번에 했던 요 내용을 그대로 그냥 보기 편하게 복잡해서 그냥 생성자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거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 안 맞아서 여기서 컨트롤 H 누르신 다음에 요거를 같이 다 바꿔 보겠습니다. 네, 이제 onPhone detected 함수는 이제 필요가 없고요. 네, 이제 다 지워 주시고 with onTarget detected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A 액터로 해서 액터 변수 하나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AI 스티뮬러스를 넣는데요. 스티뮬러스가 이제 자극인데요. 나중에 이제 캐릭터, PC 캐릭터에다가 이제 그 기능을 심어서 이제 NPC를 자극해서 쫓아오게 하는, 디텍티드 하게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캐스트로 마이 캐릭터를
마이 테스트 캐릭터, PC 캐릭터죠. 그거를 이제 불러오고요. 만일에 그게 있다면 화면에 그 로그 파일 하나 출력해 보고요. 파인드 플레이어 하고 일단 요것을 그 델리게이터 애드 다이나믹에다가 요걸 넣고요. 여기다가 타겟을 온 타겟 퍼셉션 업데이트라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근데 블랙보드를 갖고 와야 되는데 블랙보드를 가져오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래스를 가져오는 건데요. get 블랙보드라고 해서 리턴값만 받는 그런 함수입니다. 네, 이번에 블랙보드를 리턴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set value as 불 하는데 지금 헤더 파일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헤더 파일을 좀 필요한 걸 임포트 해 보겠습니다. 헤더 파일은 거의 이제 뭐 비슷한 패턴으로 쭉 쓰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용어에서 이제 인텔리전스가 안 뜬다 그럼 그거만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 필요한 헤더 파일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언리얼 도큐먼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필요한 거 하나씩 불러오시면 되고요. 거의 기본적으로 비헤이비어 트리와 비헤이비어 트리 컴포넌트, 뭐 블랙보드, 그 다음에 AI 퍼셉션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요걸 이제 더 이상 틱 함수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우고요. 더 이상 틱으로 해서 이제 불러오는 게 아니고 이제 AI를 사용해서 이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키가 있는데 블랙보드 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요. 헤더 파일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블랙보드 너바 키라고 하고요. 키스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 요거를 이제 잘 못 찾아서 그러면 추가할 때 찾아보기로 여기 그 폴더를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원하는 저희 프로젝트 셀렉트 하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블랙보드 키 헤더 파일이라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죠. 이번에는 언리얼에서 만들지 않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헤더 파일 추가하고요. 네. 내용으로는 네임스페이스가 중요한데 네임스페이스 아까 bbkids라고 해서 네임스페이스를 넣고요. 그 다음에 차로 그 다음에 타겟 로케이션 텍스트 여기 안에 있는 텍스트를 이따 블랙보드에 글씨를 써서 그걸로 이 타겟 로케이션 함수에 넣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캔시 플레이어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블랙보드에 가셔서 그 아까 필요한 그거를 만드는데 하나는 벡터로 아까 요곳에 요 이름을 타겟 로케이션을 그대로 갖고 와서 넣고요. 여기다 이름을 바로 넣고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불리언 값으로 아까 만든 캔시 플레이어를 넣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아까 본 캔 언더바 C 플레이어라는 그런 변수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블랙보드를 생성해 놨고 이제 기억 장치를 생성한 겁니다. 네, 그것은 이제 bbkey 아까 만든 캔 언더바 C 플레이어로 해서 넣고 스티뮬러스 자극을 주는 겁니다. was successful sensed로 해서 자극을 주는 겁니다. 캐릭터한테. 여기 점을 하나 빼냈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n자가 빠진 것을 다시 채워 넣습니다. 컴포넌트죠. 네, 그 다음에 요것도 비긴 플레이 요것도 필요 없어서 버리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run behavior tree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써놓은 bt트리를 이제 런하고 그다음에 아까 bttree 컴포넌트는 start tree 해서 거기다 bt트리를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onPoses 함수에도 만약에 블랙보드가 있다면 네, initialize 블랙보드 초기화를 하시고요. 거기다 bt트리를 넣습니다. bttree 블랙보드 어셋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static
컨스트럭처 헬퍼 하셔서 여기 그 레퍼런스 주소 가져오고요. 그래서 비헤이비어 트리를 이제 바로 붙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브젝트가 석시드 하면 BT트리는 오브젝트에 오브젝트가 해갖고 일단 가져오는 거고요. 비헤이비어 트리 컴프는 오브젝트 이니티얼라이저 하고 크리에이트 디폴트 서브 오브젝트 하셔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고요. 네, 블랙보드도 똑같이 초기화하고 네, 이렇게 가져옵니다. 블랙보드는 이제 비헤이비어 트리 이제 딸려 있기 때문에 같이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컴파일 한번 하고요. 특별히 이상 없고 뉴 이제 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태스크를 만들 텐데요. 마찬가지로 BT 태스크 블랙보드 베이스에서 이제 find player location이라고 해서 만듭니다. 이제 랜덤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캐릭터를 찾는 태스크를 만들 건데요. 요것은 앞에 그 랜덤 무브를 이해하셨다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같은 패턴을 사용하는 거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퍼블릭으로 하셔서 생성자 만들고요. 똑같이 오브젝트 이니티얼라이저 하시고 execute 태스크 똑같이 만듭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behavior tree에 가셔서 이제 기본적으로 랜덤하게 움직이는 이쪽에 프로세스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셀렉터를 하나 더 하셔서 똑같이 시퀀스 하시고 거기서 태스크에서 방금 만든 플레이어 로케이션을 해서 또 무브 툴을 태스크를 연결해 줍니다. 이제 한눈에 봐도 이제 어떻게 프로세스가 이제 로직이 나뉘어 있는지는 보이는데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저쪽으로 옮겨야 될지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기능을 만들 텐데 그 전에 이제 아까 만들던 find player location을 마저 완성을 하면요. 캐릭터 하셔서 플레이어를 new game play static 하셔서 get player 캐릭터에서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헤더 파일을 쭉 이제 넣습니다.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벡터로 플레이어 로케이션 get actor location을 해서 가져오고 좀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protected로 해서 allow protected access를 한 다음에 랜덤을 false로 하고 reduce 값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search 랜덤 상태에서 true라면 내비게이션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view 내비게이션 시스템 v1을 해서 랜덤 무브와 비슷한 상태로 쭉 만들어 오고요. 만약에 get random point in navigable radius 요거라면 요게 이제 많이 보이는 내용이죠. get 블랙보드 하셔서 set value as vector. 블랙보드에 있는 벡터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똑같이 하려면 임포트로 블랙보드를 헤더 파일로 임포트 합니다. 저기 내비로 하고 아니면 이제 플레이어 쪽으로 와라 뭐 이런 내용이겠죠. 일단 시퀀스 네임을 좀 바꿀 텐데요.
get random location으로 하고요. 이쪽은 chase 플레이어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d decorator를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이제 chase를 할지 쫓을지를 이제 쓰면 되는데요. 데코레이터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is set에서 is not set, 그러니까 좀 아닌 상태로 해놓고, 그 다음에 can't see player, 그러니까 플레이어를 보지 못한 상태를 블랙보드에 넣어놓고요. 이쪽 데코레이터는 이제 can see 플레이어라고 이제 디스크립션에 넣고 is set, 이번에는 맞는 걸로 하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한 다음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제 로직은 잘 작동을 하는데 실제 해보면 반응이 없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캐릭터가 이 NPC를 자극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 U AI Perception Stimulate Source Component라는 걸 하는데요. 스티뮬레이트, 그러니까 자극을 시켜주는 거를 클래스를 선언하고요. 프리베이트로 하신 다음에 스펠링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헤더 파일 하나 추가하고 필요한 헤더 파일 넣고, 그 다음에 void setup stimulus 함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함수 내용은 간단하게 그냥 요것을 이제 생성자에 해놓고요.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내용을 이제 스티뮬러스 하고, 요것은 그냥 뭐 쭉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아까 퍼셉션 스티뮬러스 소스 컴포넌트를 크리에이트 디폴트 서브 오브젝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는으로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 포센스 서브에서 이런 형식의 데이터를 담겠다 해놓고 CR을 보고요. CR을 통해서 이제 뭐 자극을 받게 하겠다 하고 맞는 헤더 파일도 추가해 줍니다. 네, 컴파일 하시고요. 컴파일은 성공했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캐릭터를 보면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제 지각이 되고 이제 자극을 받아서 스티뮬러스가 돼서 따라오긴 하는데, 제가 약간 이미지로 좀 속도를 늦춰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작하면 이제 따라오긴 하는데 뭔가 흔들흔들하고 이제 조금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고쳐보면 네, 새로운 클래스로 BTT 하셔서 베이스 블랙보드 베이스는 똑같이 갖고 오고요. 불러오고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테스트 게임 봇을 불러와야 되고요. 다음에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붙여넣기로 해서 이제 만들어 갑니다. 태스크 만드는 형식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첫 번째 만드시는 걸 조금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쭉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노드 네임, 뭐 체이스 플레이어 넣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컨트롤러 캐스팅하고 플레이어 로케이션 가져오고 BB 키스해서 블랙보드에서 타겟 로케이션으로 가져옵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른데요. 네. 심플 무브 투 로케이션에서 이 부분은 좀 다르고, 하지만 뭐 내용은 그냥 뭐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이 테스트 게임 봇 NPC
캐릭터에 가셔서 그 CP 파일에 가셔서 생성자를 만드시고 get 캐릭터 무브먼트 be orient rotation to 무브먼트를 true로 만듭니다. 네, 움직이면서 그냥 돌아가는 건데요. 네, 그러려면 이제 헤더 파일 선언하셔야 되고요. 성자도 같이 선언을 합니다. 네, 빌드는 성공을 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요거를 보스로 바꿔주시고요. 플루이드 컨트롤을 그럼 이제 두 가지 다른 색상으로 이제 선택이 되고요. 무브 툴을 방금 만든 체이스 플레이어로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데코레이터를 하나 추가하는데요. 여기다가 데코레이터에서 쿨다운을 넣어서 쿨다운을 한 0.2초 정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럽다고 제가 참고한 툴에 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봤는데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캐릭터가 랜덤하게 계속 이동을 하고요. 그러다가 저를 보면 이제 따라옵니다. 근데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죠. 그렇게 돼 있고 또 시야를 벗어나면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저를 발견하면 저한테 오고요. 다시 켜서 이제 시야를 보면 이제 시야 밖으로 가면 자기 마음대로 이제 또 돌아다니다가 저를 발견하면 저를 쫓아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구현하려고 했던 내용은 다 했고요. 원래는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기능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직은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냥 인터넷에 있는 그 튜토리얼을 좀 따라 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튜토리얼 자체가 훌륭해서 그 내용 자체는 되게 좋았는데 원래 조금 더 이제 이해해서 하고 싶은 욕심에는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NPC가 PC를 공격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좀 더 자세한 AI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좀 더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내용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공격, 그 다음에 그리고 몬스터를 스폰하는 것 좀 더 게임답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